안녕하세요. 세계 최초 개인 편의점 채널 개편입니다. 이번 영상에서는 임대업에 관련된 주제로 말씀드릴 거예요. 제목은 공실이 많은 이유. 임대업을 하고 있는 입장에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가장 원초적인 원인을 굳이 찾겠다면 인간의 욕심 때문이겠죠. 하지만 그렇게 깊이까지 들어갈 건 없고 현실적으로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경기가 어렵다 뭐 이런 얘기는 안 할 거예요. 구독과 좋아요, 알람까지. 첫 번째로는 임대차 보호법, 양날의 검이죠. 이 법은 분명히 장점과 단점이 존재합니다. 상대적으로 약자인 임차인을 보호하기 위한 장치인데요. 이것 때문에 월세를 내릴 수가 없습니다. 월세를 내리게 된다면 공실을 더 빨리 해결할 수 있을 텐데 그럴 수가 없습니다. 왜냐? 한번 임차인이 들어오면 일방적으로 계약을 파기할 수가 없기 때문이에요. 임차인하고 무슨 문제가 생겼는데도 불구하고 쉽게 내보낼 수가 없습니다. 임차인이 계약 연장을 원할 경우에는 최대 10년까지는 보장을 해줘야죠. 또한 월세를 올리는 부분에서도 정해져 있죠. 한번 계약할 때마다 5%. 설사 지금 공실이 있더라도 저를 포함해서 많은 임대인분들이 버티는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지금 저희 공실이 월세가 100만원이라고 가정을 해볼게요. 제 주변 분들을 포함해서 많은 분들이 그냥 가격 좀 싸게 후려쳐가지고 빨리 공실 없애는 게 낫지 않냐 이렇게 말씀들을 하시는데 과연 그럴까요? 제가 표를 만들어 봤거든요. 잠깐 보실게요. 왼쪽 표는 시세, 제가 갖고 있는 공실이 월세 100만원이라고 가정을 했을 때, 그리고 우측에는 절감을 했을 때 80만원으로 간단히만 볼게요. 왼쪽에 연도가 있죠. 그래서 2028년까지 향후 10년간 회차로 표기를 해놨고요. 기본적으로 2년으로 계약을 기준한 겁니다. 그러면 총 하나, 둘, 셋, 넷, 총 4번 계약을 연장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인상 금액을 보시면 5%로 책정한 거예요. 2021년도에 5만원이 일단 오르고 2023년도에는 52,500원 이런 식으로 2년 단위로 5%씩 올릴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노란색 부분에 1년 월세 합계 금액을 표기해 놨습니다. 1회차에서는 100만원씩 12개월 1200만원이 되겠고 마지막 10년 차에는 121만 5천원씩 12개월을 하면은 1458만원가량이 되겠습니다. 네, 이런 식으로 80만원으로 월세를 절감했을 때 우측에 표기를 또 해놓은 겁니다. 계산 방식은 동일하고요. 맨 밑에 초록색 부분만 보실게요. 왼쪽에 시세 100만원으로 10년간 이제 계약을 유지할 때는 총 제가 받을 수 있는 월세가 1억 3,260만원 가량이 되겠고 우측에 절감을 했을 때는 10년간 1억 600만원 가량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여기에서 총 합계 금액의 차익은 약 2,600만원 가량이 되겠습니다. 이 2,600만원은 100만원으로 제가 월세를 받으려고 했을 때 약 2년 2개월의 월세가 되겠습니다. 즉 이 말은 뭐냐, 2년 2개월 동안 제가 공실을 감수하고서라도 버티는 이유가 여기에 있는 겁니다. 한번 80만원으로 계약을 시작했을 때 10년간 유지를 할 경우와 2,600만원 가량이 차이가 나는 거예요. 구체적으로 말씀드리면 2년 2개월 안에만 제가 공실을 해결하면 더 이익이라는 얘기죠. 장기적으로 봤을 때. 또 제가 더 절감을 해서 빠르게 공실을 해결하려고 할 때 약 70만원으로 월세를 낮춘다. 그럴 경우에는 2년 2개월이 아니고 기간이 더 길어지겠죠. 손실을 보더라도 공실로 버티는 기간이 최대한 쉽게 말씀드리려고 하는데 이해가 되시나요? 두 번째는 형평성 때문입니다. 지금 제가 10개의 상가 및 사무실 물건을 갖고 있다고 가정을 해볼게요. 9개의 상가는 시세대로 받고 있는데 1개가 공실이 낮다고 해서 절감을 해버리면 기존 사장님들의 입장은 어떻게 되겠습니까? 만약에 알게 되면 기분이 상당히 나쁘겠죠? 물론 사장님만 몰래 싸게 드리는 거니까 아무한테도 얘기하시면 안 돼요. 이럴 수는 있겠지만 이 비밀이라는 게 몇 달이나 가겠어요. 다들 아시잖아요. 만약 마지막 남은 공실을 싸게 내놨다.
그러면 기존에 이미 저랑 계약을 유지하고 계시는 분들한테도 월세를 절감을 해드려야겠죠. 그게 형평성에 맞는 거고 일종의 상도라고 해야 될까? 실제 저도 지금 공실 한계가 계속 기간이 길어지고 있어요. 한편으로는 좀 싸게 내놔볼까 하지만서도 버티는 이유가 당장에 몇백만원 보다는 지금 저와 거래를 해주시는 기존 사장님들과 의리를 지키는 게 더 소중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계속 공실로 남는다면 어쩔 수 없죠. 제가 감수를 해야죠. 항상 공실은 있을 수밖에 없다. 상가라는 거는 돌고 돌기 때문에 완벽할 수는 없다. 이런 식으로 생각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요즘에는 마음이 좀 편한 것 같아요. 세 번째는 중심 상권이 계속 이동하고 있다. 제가 성적은 좋지 않았지만 그래도 나름 도시공학을 전공했습니다. 제가 한창 학교 다닐 때는 일산 신도시 그리고 분당 신도시 수원의 영통지구 이런 곳이 한창 개발 중이었고요. 계획도시라고 하죠. 이런 계획도시의 경우에는 대체적으로 차량의 흐름도 원활하게 되고 병원, 학교 및 상수도, 도시가스, 전기 이런 기반 시설을 미리 갖추고 태어나게 되는 도시입니다. 말 그대로 계획을 미리 하고 짓다 보니까 훨씬 쾌적할 수밖에 없죠. 이 얘기는 뭐겠습니까? 살기 좋다는 거죠. 이런 이유로 수요가 몰리다 보니까 자연스럽게 상권도 형성이 되겠죠. 결과적으로 낙후된 기존의 시내에서 신도시 상권으로 유동인구가 이동하게 되는 거죠. 그럼 기존 시내의 상권들은 어떻게 되겠습니까? 당연히 죽을 수밖에 없죠. 장사가 안 되게 되고 폐업이 늘어나게 되고 그러다 보면 빈 상가가 공실이 생길 수밖에 없는 거죠. 심할 경우에는 유령 도시가 되기도 하죠. 이런 유도인구의 흐름이 유도인구의 변화가 유도인구의 이동이 세 번째 이유가 되겠습니다. 기존의 낙후된 상권은 외면받게 되고 버려지게 되고 소비자들은 더 깨끗하고 쾌적한 곳으로 이동하게 되는 거는 당연한 것 같아요. 학교도 있고 병원도 있고 영화관도 있고 대학도 있고 없는 게 없죠. 3,000원이요. 어디까지 했더라. 자, 오늘은 이렇게 공실에 대해서 말씀드렸습니다. 경기가 어렵다는 이유는 많은 분들이 하셨기 때문에 저는 되도록이면 임대업의 관점에서 말씀을 드렸어요. 그런 것 같아요. 일반적인 사업과 마찬가지로 임대업도 리스크가 크면 이익도 크고 리스크가 적으면 이익이 적을 수밖에 없다. 또한 자금이 많을수록 리스크가 적을 확률이 높다. 하지만 모두가 넉넉할 수는 없으니까 우린 그저 내가 가진 자금 한도 내에서 얼마만큼의 효율을 내느냐가 관건이겠죠. 공실은 최소한으로 줄이면서 기존에 저와 계약을 하셨던 사장님들과 좋은 관계로 얼마만큼 오랫동안 계약 유지를 하느냐가 모든 임대업 하시는 분들의 바람 아닐까요? 지금까지 세계 최초 개인 편의점 채널 개편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